현대글로비스의 수소 인프라 시장 선포시 풍력,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한테 20배, 30배 큰 먹거리가 눈앞에 지금 펼쳐진 건데 현대차가 그걸 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그리고 또 응원 덕분에 박한쌤의 이슈 인사이트가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주제는요, 바로 현대글로비스라는 미시적인 부분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환율이라든가 그리고 또 좀 더 큰 거시적인 것을 중심으로 이슈의 포인트를 잡고 접근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현대글로비스라는 삼성전자도 아니고 LG화학도 아닌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변두리에 있는 그룹사 주식이지만 현대글로비스를 보겠습니다. 자, 왜 현대글로비스를 보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수익률, 이번 연도 말까지 30% 정도의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와우넷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을 때 바로 수소차 인프라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그 중심에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현대글로비스가 있다고 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글로비스를 수익을 지금 챙길 거냐, 아니면 글로비스를 통해서 또 다른 수익률 30%, 50%를 추가적으로 더 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이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그럼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글로비스 16만 5천 원에 정확하게 10% 오르고 끝났어요. 자, 현대글로비스는요, 직고점을 신고점이라고 제가 말했지만 이게 왜 신고점이냐? 3년 만에 요즘 고점 나오면 사실 신고점입니다. 요즘은. 아직까지는 신고점이라는 30만 원대 중반 가격까지 가려면 100%는 더 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신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33만 7천 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데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전체 인프라, 하나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중요한 순환 출자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오늘 어제 선포식을 했죠. 뭐냐면 바로 수소 인프라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누구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과 함께.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은 아직 잘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LG, GS, SK이노베이션, S오일, 현대오일뱅크, 정유업체죠. 정유업체가 뭣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주유소도 운영하고 있죠.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대한민국 시장 자동차 60%를 점유하고 있는데 정유 및 주유소 시스템도 60% 및 70%를 점유하고 있다. 굉장한 파워일 겁니다. 바로 그걸 선언한 겁니다. 에너지 유통 시스템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정확한 용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하이넷이라고 말합니다. 하이넷이라는 전력 거래소를 설립하는 겁니다. 즉 에너지 거래소예요. 정부가 사실 공공기관인데 돈은 누가 출자하느냐?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그리고 수소 공급업체들 및 약 10개사가 같이 돈을 출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죠. 증권업협회, 증권거래소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서 다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이넷이라고 그럽니다. 누가 그러면 설치 및 운영 보조를 하느냐? 정부가 법안이라든가 정부가 합니다. 그리고 금융사들은 돈을 대죠. 자, 그리고 설비 공급사가 있고 수소. 근데 여기 왜 수소냐? 다양한 것도 있는데 전기인데
수소를 갖고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수소를 갖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수소를 생산하는 형태로. 자, 그런데 거기에 딸리면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수소 충전소가 있죠. 그리고 전기차에다가 수소를 판매하는 가격까지 어디서 정해지는 거냐? 바로 이 하이넷에서 거래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소 거래소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전력 거래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거래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걸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아니고 바로 현대클로비스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당진에서 선포식을 했죠. 그래서 현대클로비스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 법안이 이걸 주가를 움직일 만한 어떤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느냐 이게? 예, 당연히 됩니다. 왜 그러느냐? 법으로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20년 2월, 이번 연도 2월이죠. 우리나라는 수소경제법을 공포했습니다. 선언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행령을 한다고 했지만 당장 법을 시행하지는 않죠. 왜?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언제부터 시행령을 하느냐? 내년도 2월입니다. 이 시행령에는 정부 법안으로 말미암아서 보조금, 융자금, 세금 감면, 연료전지 천연가스 요금이나 지원과 더불어 설치 의무 비율과 같은 강제성을 갖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학교를 짓는다, 구청을 짓는다, 관공서를 지을 때 1000제곱미터, 330평이죠. 330평 이상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30%를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강제 조항이 생겨요. 민간업자들은 광역시, 서울, 인천, 그리고 세종시 이런 어떤 광역시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3000제곱미터, 즉 1000평 이상. 땅으로 1000평이 아닙니다. 건물 전체의 면적이. 여기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30% 의무 조항을 갖습니다. 그거를 천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면 부족하다. 돈 주고 사야 돼요. 어디서 사야 돼요? 그렇죠. 하이넷에서. 자, 그래서 강제 의무 조항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와 수소의 차이가 어떤 건지를 잠깐 짚고 건너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전기 자동차는 인프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집에서도 콘센트만 꽂으면 전기 쓸 수 있죠. 회사 주차장에다 전기만 꽂으면 전기 쓸 수 있죠. 전기만 흘러가는 곳이면 어딘지 쓸 수 있어요. 충전기만 있으면. 수소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일반 가솔린 자동차나 경유 자동차처럼 주유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주유소가 일반 주유소보다 굉장히 위험한 주유소입니다.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아무나 주유 못합니다. 수소는 넣는 순간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이니까. 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수소 자동차는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스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택은 자동차 엔진하고 똑같습니다. 휘발유를 먹고 힘을 만들어서 자동차가 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수소를 먹고 힘을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까지는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전기를 만들어내면서부터는 뭐냐? 휘발유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바뀌는 겁니다. 전기로 가는 거니까. 즉 기존의 가솔린 엔진 플러스 전기 엔진이 합쳐진 형태가 뭐다? 수소 자동차의 스택이라는 겁니다. 원가 1억 원이면 5천만 원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수소 자동차가 보급되는 데는 수소 충전 인프라가 정유회사와 주유소처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에는 부생수소, 추출수소, 수전의 수소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운송하는 시스템, 저장 시스템 이렇게 있죠. 파이프라인이나 튜브 트레일러, 액화천연놀이. 그리고 이걸 가정이라든가 건물에 보급하는 겁니다. 문제는 부생수소는 석유나 현대제철 같은 데서 부산물로 생기는 수소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하는 수소의 99%는 어떤 수소냐?
바로 이 천연가스나 바이오가스로부터 뽑아내는 추출수소입니다. 수존의 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갖고 전기를 이용해서 플러스 극을 꽂으면 산소가 나오고 마이너스 극을 꽂으면 수소가 나오는데 그런 태양광이나 풍력을 갖고 만들어진 수소를 갖고 압축해서 만드는 게 이 수존의 수소입니다. 이걸 가지고 해야 진정한 수소죠. 그린 수소, 그린 뉴딜 정책. 석유 떼고 석탄 떼 갖고 가스 오염 만들어서 환경 오염 만들어서 만들어진 수소. 이거는 그린 수소가 아니겠죠. 따라서 현대 글로비스의 수소 인프라 시장 선포식, 이거는 풍력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한테 기존에 본인들이 갖고 있던 먹거리보다 20배, 30배 큰 먹거리가 눈앞에 지금 펼쳐진 건데 현대차가 그걸 하는 겁니다. 관계회사가 되는 거죠. 현대가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삼성도 이쪽 시장에 뛰어듭니다. 왜? 이 에너지 유통과 인프라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중요한 건 그럼 이겁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런 이야기죠. 현재 우리나라 2018년도 수소는 13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대부분의 수소는 어디냐? 추출 수소예요. 여기에 수전의 수소가 있나요? 하나도 없죠. 풍력과 조력과 그린 에너지로 만드는 수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가스, LPG나 LNG 가스로부터 뽑아내는 추출 수소입니다. 자, 그런데 2020년도까지 정부는 47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2030년도까지는 194만 톤. 자, 그런데 수소가 경제성을 가지려면, 즉 휘발유나 경유처럼 저렴한 구조로 자동차를 굴릴 수 있으려면 단가가 얼마까지 떨어져야 되느냐? 4,000원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됩니다. 킬로그램당. 비싸서 못 쓴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자, 그런데 정부는 현재 거의 모든 수소는 어디서 나와요? 추출 수소에서 나오죠. 추출해서 내는 거예요. 수존의 수소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2030년도까지 지금보다 약 15배 정도 큰 194만 톤 수소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어떤 구조냐? 추출 수소 99%를 50% 정도까지 낮추겠다는 거죠. 비중이 추출 수소, 그러니까 사이즈는 커졌지만 뭘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생 수소와 수전의 수소, 수입 수소 이 세 개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50%죠. 근데 해외 생산 수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수입해서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나머지 50%를 그럼 뭘로 채우는 거냐? 추출 수소와 바로 수전의 수소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추출 수소는 뭐예요? 제철소라든가 화학업체에서 생산될 때 나오는 거예요. 현대제철 같은 데서. 포스코에서. 수소 이만큼 뽑자고. 수소 1억 원어치 뽑자고. 제철소 돌려야 되겠습니까? 100억 원어치 제철소 스웨터 생산하느냐요? 아니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수존의 수소 50%, 추출 수소 50%. 그런데 추출 수소는 현재 13만 톤 전체가 다 추출 수소예요. 그러니까 80만 톤 정도만 생산되는 겁니다. 194만 톤을 200만 톤이라고 계산하면 100만 톤. 수존의 수소는 풍력과 조력, 태양광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돼요. 1000% 넘게 성장합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가 현대글로비스를 중심으로 수소 인프라 시장에 뛰어들다고 말하는 것은 전 세계에 선언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뭐 하겠다?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석유가 있어야 전기를 생산하고 자동차를 굴러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냈는데 수소 자동차라는 이것을 자신감이 있으니 그 뒤에 이 수소까지 붙여서 인프라 시장을 장악하고 드디어 대한민국도 에너지 수출국으로서 수입국에서 전환되는 시점인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이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비스, 현대자동차 이런 거 갖고 겨우 50%, 70% 먹고 잘 먹었다고 다 던진다고 했죠. 맨 처음에 3개월 전에 했던 이야기 있죠. 단기가 아니다. 장기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주식들이라겠죠.
자, 그러면 글로비스 나는 없다. 괜찮습니다. 이 시점을 보고 뭐를 그러면 여러분들 관점에서 보셔야 되느냐? 바로 종목을 보셔야 돼요. 어떤 종목이냐?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종목들도 있겠습니다. 부품 소재들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수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회사. 수소 충전 스테이션을 건설할 때 꼭 필요한 중소기업 회사. 바로 이러한 종목들입니다. 효성, CS 윈드, 일진다이아, 동국 SNC, 효성중공업, 풍국주전, EM코리아, JNK 히터, 에코바이오. 자,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오늘 이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왜? 현대글로비스를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이 알짜배기 사업, 어쩌면 현대자동차보다도 더 커질 수 있는 이 알짜배기 사업을 왜 글로비스한테 주는 걸까? 맨 처음에 이 자리에서 3개월 전 여러분하고 현대자동차, 수소인프라, 현대차 부품주 이야기할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현대자동차는 순환출자 구조가 있는데 정의선 회장님, 부회장이 정몽구 회장님하고 현대모비스를 장악하고 있다. 몇 퍼센트로? 겨우 7%로. 정의선 회장님, 부회장님 지분이 없어요. 근데 현대모비스는 20%의 현대차를 장악하고 있고 현대차는 34%의 기아차 주식을 장악하고 있고 기아차는 17%의 현대제철 주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럼 정의선 회장님이 대주주 요건인 5%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이 단 한 주도 있느냐? 한 주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현대자동차에 내가 현대자동차 회장이다 라고 말하기 부끄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한 주도 없어요. 5% 갖고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주주 요건이 5%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대차 주식을 사든지 모비스 주식을 사든지 해야죠. 문제는 살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갖고 어디 매매할 것도 아닌데. 지금처럼 유지하면 되는데 이게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앞으로 바뀌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은 자신이 29.9%, 30% 갖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주식이 계열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면 나중에 현대모비스 혹은 현대자동차 주식하고 수합 방식으로 맞바꾸면 되는 거죠. 지금은 30% 다 줘봐야 현대자동차 집은 10%도 못 가꿉니다. 그러나 현대글로비스가 수소인프라라는 그래서 회사 규모가 3배, 4배 장기적으로 커지면 앞으로는 10%만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주면 현대자동차 주식 10%, 20%를 가꿀 수도 있겠죠. 현대모비스까지도. 따라서 지금은 그룹사 전체가 현대글로비스를 키워주는 건데 미래 먹거리자 가장 중요한 수소 인프라 사업을 밀어주는 겁니다. 결국은 정부 돈 보조금 받아서 아까 보셨지만 수소가 지금 현재 8,000원이에요. 키로당. 정부 보조금 2,500원 받습니다. 수소는 그런데 생산 원가가 2,500원이면 운송 비용이 3,500원, 4,000원입니다. 이쪽 시장이 훨씬 많이 남아요. 현대글로비스가 꿈꾸는 전 세계 에너지 인프라 시장을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누구 돈 같다? 그렇죠. 그린 뉴딜이라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현대 정의선 회장 순환 출조 구조에 잘 사용하는 겁니다. 현대글로비스 주식 움직이는 거 보고 여러분도 현대글로비스 갖고 있는 거 잘 갖고 있으십시오. 신규 추가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 뉴딜 정책 관련주, 박한센 모멘텀 주도 클럽에서 하는 태양광, 풍력, 수소 충전 인프라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 10배, 20배 여러분 인생을 바꿀 종목들의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 법안은 내년도 2월에 시행령이 시작돼요.
3개월 남았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여러분이 인사이트, 현대글로비스를 통해서 종목들의 미래를 볼 줄 알 수 있는 눈이 형성돼야 됩니다. 바로 이 방송의 목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번째 에피소드, 현대글로비스를 통해서 시장의 인사이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저는 그럼 다음 주 5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